안녕하세요. 소고등학교 2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8-1단원 10단원을 다 배워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스스로 정리하기를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은 교과서 277쪽 준비하시고요. 잠깐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다 풀었죠?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정리하기 1. 온도와 입자의 운동입니다. 자, 괄호 1번. 자, 어떤 물리량 빈칸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무슨 물리량이죠? 그렇죠. 따뜻한 정도, 온도라고 했어요. 온도. 온도의 단위는 섭씨, 도씨를 이용하기도 하고 켈빈 온도, K를 적기도 하죠. 자, 2번.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그렇죠. 높고요. 높다.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낮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옆에 보면 1.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괄호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물체의 무엇이 온도가 높고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무엇이 온도가 낮다. 그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내려와서요. 열의 이동 방법 있어요. 자, 열의 이동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각각의 특징이 있고 어떤 예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고체에서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바로 이웃한, 바로 옆에 있는 입자의 차례로 전달이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입자에게 전달이 돼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보면 그렇죠. 모닥불이 피고 있는데 거기에 긴 쇠로 된 꼬챙이를 가까이 가져가 대면 모닥불에 가까운 쪽은 그렇죠. 뜨겁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럼 그 운동 에너지가 옆에 바로 이웃하는 입자에게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렇게 전달 차례로 전달이 되다 보면 결국 내 손에도 따뜻한 그 기운이 느껴진다. 바로 그 전도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열을 받은 액체나 또 기체. 이때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한다. 그렇죠. 대류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 불과 가까운 쪽은 물이 따뜻해질 것이고 물이 먼 쪽은 차가울 텐데 그게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즉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1도 차이에 의해서 순환되는 것 바로 대류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한다. 그렇죠. 복사. 그래서 우리 모닥불에다가 손을 가까이 가져가 대면 모닥불에 있는 그 열 에너지가 직접 내 손을 닿아서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 복사였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에 맞는 열의 이동 방법을 쓰세요. 되어 있네요. 1번. 천장에 에어컨을 켜두었더니 방 안 전체가 시원해졌다. 그렇죠. 대류. 우리가 에어컨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 설치하는 게 좋고 온풍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발 밑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했었어요. 2번. 햇볕 아래에 있으면요. 몸이 따뜻해져요. 그렇죠. 햇빛의 그 열 에너지가 바로 우리 몸에 직접 이동을 하게 되죠. 복사. 3번. 프라이팬을 가열하면 금방 전체가 뜨거워져요. 그렇죠. 전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마지막 3번. 열 평형 볼게요. 자, 1번.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그렇죠. 열 평형입니다. 열 평형 상태고요. 2번. 열 평형과 입자의 이동 볼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을 접촉을 하면요. 처음에 그 뜨거운 물은 열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되죠? 원래는 활발했던 것이 둔해지고
찬물은 열을 얻어서 입자의 운동이 원래 주됐던 것이 그렇죠. 활발해진다. 자,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이때의 고온에서의 그 입자의 운동과 저온에서의 입자의 운동 결국 같아진다. 왜냐? 물의 온도가 같으니까요. 자, 옆에 문제 볼게요. 3. 뜨거운 물과 찬물을 접촉할 때 설명에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래요. 1번,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열이 이동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2번, 뜨거운 물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진다. 아니, 둔해지죠. 열평행 상태가 되면은 두 물의 온도가 그렇죠. 같아져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 보면 마지막에 5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지금까지 배우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머리에 상기시켜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잘 풀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그림은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동시에 물감을 떨어뜨렸대요. 물감이 퍼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온도가 더 뜨거운 것이냐. 보면 가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동시에 물감을 떨어뜨렸을 때 그게 퍼지는 모습인데요. 어떤 게 더 뜨겁죠? 그렇죠. 나가 더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이 되겠고 가는 차가운 물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보기 보면요. 자, 가는 차가운 물이 들어있다. 그렇죠. 맞고요. 가는 나보다 물감이 빨리 녹는다? 그렇지 않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커피 믹스, 우리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관찰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에서 좀 더 물감이 빨리 녹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틀렸고. 디귿, 나는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에서보다 입자의 운동이 그렇죠. 활발했다. 답은 기억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아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상태가 다른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있는데요. 상태가 다르다는 것은 그 물체의 온도가 다르거나 뭐 밀도, 압력 등등이 다르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온도를 옳게 비교하는 것이니까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고 온도만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온도를 옳게 비교한 것 어떤 것이냐 보면 가, 마, 다를 비교했을 때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 정도예요. 가는 아주 활발하고 나는 중간, 다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 분자 같은 경우도 얼음인 상태와 액체인 상태와 또 수증기 상태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입자의 운동도 다른데요. 그렇죠. 가 같은 경우는 온도가 그렇죠. 아주 높겠네요. 반면 나, 다 이 순서로 온도가 더 낮아질 텐데요. 그러면 가, 다의 온도를 옳게 비교한 것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가 가장 활발하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의 상태가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옆으로 이동해서 3번 보겠습니다.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1. 물체가 열을 잃으면요. 온도가 그렇죠. 낮아져요. 맞고요. 열은 물체의 온도가 변하게 하는 원인이다. 그렇죠. 열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고요. 열을 잃어버리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열은 물체의 온도가 변하게 하는 원인이 맞습니다. 3번, 물체가 열을 받으면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자, 고체에서
고체에서는 주로 무슨 방법? 전도 맞습니다. 반면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대류의 방법으로 열이 이동했어요. 5번.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체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죠.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이 둘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왜 생각해 볼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높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열도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자, 그래프가 나오네요. 자,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축에 뭐가 해당하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X축 같은 경우는 시간, 분이라고 했고요. Y축 같은 경우는 온도, 도씨가 있네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측정을 했나 봐요.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물체 A, B를 접촉했어요. 그런 다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되어 있네요. 자, 보면 처음에 0분일 때는 B 같은 경우는 10도씨에 해당하고 A 같은 경우는 80도씨에 해당했는데 둘이 접촉해 봤더니 어느 순간에 보자 B 같은 경우는 온도가 점점 올라갔고 A 같은 경우는 점점 내려가서 한 4분쯤 되니까 온도가 같아지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기 볼게요. 열은요, A에서 B로 이동했다. 볼게요. A가 처음 높은 온도, 뜨거운 물에서 지금 온도가 점점 내려갔다는 것은 열이 빠져나갔다는 건데, 그럼 그 열은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B가 온도가 점점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그 열이죠. 그래서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 게 맞습니다. 니은 보면 A보다 B의 온도 변화가 크다? 자, A 같은 경우는 처음 80도에서 열 평형 온도가 지금 한 35도 정도 되네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온도 변화는요. 자, 나중 온도가 35도씨, 처음 온도가 80도씨 하면 약 45도씨 정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자, B 같은 경우에 온도 변화는요. 나중 온도가 35도씨, 그리고 처음 온도가 10도씨였어요. 그러면 25도씨의 온도 변화가 있죠. 자, 그럼 어때요? A보다 B의 온도 변화가 크다? 아니죠. A의 온도 변화가 더 컸다. 그래서 니는 틀렸고요. 이때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45도씨이지만 이때 절대값만 보면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디귿. 열평형이 되었을 때, 자, 열평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그렇죠. 4분일 때, 즉 A와 B의 온도가 같을 때, 이때가 우리 열평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평형이 되었을 때 온도는 몇 도다? 40도보다 약간 낮은 한 35도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디귿도 틀렸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이동을 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와 B를 접촉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A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자, 이 문제는 4번 문제와 비교했을 때 같은 상황인데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에서 표로 온도의 측정값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A와 B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5번은 A의 온도만 나타났다. B의 온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열평형의 상태가 언제인지 찾아볼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 처음에 온도가 18도였는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온도가 점점 증가하더라. 근데 4분이 됐을 때 30도다. 근데 5분이 됐다고 해서 더 온도가 증가하지 않죠. 그렇죠. 온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때 열평형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평형 상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단 외부와의 열 출입은 없다라고 했어요. 즉 A와 B 사이에 열 이동만 있을 뿐 외부에서 뭐 에어컨을 틀어줬다거나 불을 피웠다거나 등등의 열이 출입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보기 보면요. 기억, 열평형이 되었을 때 온도는 30도, 그렇죠, 맞죠. 30도 맞고요. 4분까지는 B에서 A로 열이 이동했다. 볼게요. 처음에 A가 18도였는데 점점 온도가 증가해서 열평형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열이 B에서 A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A가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4분까지는 B에서 A로 열이 이동했다. 그렇죠, 맞습니다. 디귿, 열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두 물체는 더 이상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다. 맞네요. 왜냐하면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A와 B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8-1 단원, 열 단원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열 단원은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을 습득하는데도 수월했을 것이고 또 문제를 푸는데도 개념이 명확하다면 쉽게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8-2 비열과 열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보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서 헷갈려서 틀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차근차근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